GX19N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시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95700번입니다. 오늘 갭으로 한번 좀 떨어졌고 그 갭을 꼬리 달면서 살짝 메꾸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나왔죠. 어떤 거요?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 결과 발표했습니다.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넥시는 2일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medArchive를 통해서 GX19N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넥시는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의 안정성과 면역 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9세에서 55세까지 총 21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GX19N 3mg을 4주 간격으로 2번 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 1상을 진행을 했고요. 제넥시는 논문에서 백신 안정성 관련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GX19N 3mg 투여 후에 총 10명에서 약물 이상 반응이 나타났으나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다. 전신 이상 반응률은 모든 항목에서 10% 미만이었고 심각한 이상 반응을 보였거나 부작용으로 임상이 중단된 참가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투여에서도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아 DNA 백신의 높은 안정성을 다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죠. 면역 원성 관련해서는 스파이크 및 RBD 단백질 결합 항체가 약 81%에서 한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 항체도 투여 전 대비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거든요. 또 임상 참가자 중 20명 중 최소 16명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및 뉴클레오 캡시드 단백질에 대한 회복기 환자의 동등 이상의 T세포 면역 반응도 나타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넥신이 주의해서 좀 보고 있었던 게 이 T세포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넥신 GX19N을 접종 후에 유도된 뉴클레오 캡시드 특이적 그 T세포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체에 반응한지를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코로나19 변이체에 발견된 아미노산 서열인 GX19N 접종군에 발견된 T세포가 인지하는 아미노산 서열과 동일한 것으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GX19N으로 유도된 뉴클레오 캡시드 특이적인 T세포 반응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변이체에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일단 제넥신 대표는 GX19N의 가장 큰 장점은 특징은 서열 보존성이 매우 높은 뉴클레오 캡시드의 항원이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GX19N의 높은 안정성과 폭넓고 강한 T세포 반응을 다시 확인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임상 2, 3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임상 1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 발표가 아니었나요?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반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얘가 갭을 조금 띄우면서 밀렸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던 이 영역까지는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자, 얘도 크게 보면은 요런 변곡점 라인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임상 2상과 3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결과 발표가 나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오늘 임상 1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숫자로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신문을 봤을 때에는, 뉴스를 봤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갭 하락은. 요 정도만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토종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놓아버릴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임상 결과가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가가 더 크게 하락을 했었겠지만은 유의미한 결과 발표가 나왔다라고 하니까는 그거는 일단 우리가 좀 믿고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종 백신, 일단 DNA 백신은 해외에서 나왔던 백신이었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조금 간소화된다든지 하면 비교 임상으로 인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또 셀리도 있고 지원한 생명과학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토종 백신을 만드는 회사, 연구하는 회사들에 의해서 조금 역전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속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정적인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T세포라는 키워드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제넥신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나와 있던 이 임상 결과가 생각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좀 디테일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반영이 시장에서 이 이슈에 대한 반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4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땐 조금 주의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자, 보실게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 눌러주시고, 아이디로 추가 눌러주시고, 아이디, HBTV1004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버튼이 하나 떵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눌러주시고, 인사말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이대로만 진행을 하시더라도 크게, 4층 채널로 넘어가서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